큰일에 뭐가 사고가 난다고 목이 좀 쉬었어요. 어제 그제는 말도 못했는데 오늘 이게 이동환이가 마련 안 했으면 아마 내 펑크는 그런 기분이었었는데 어쨌든 의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직방 2번을 하여튼 그 주사 맞고 치료받고 자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좀 목이 좀 튄 것 같아서 여간 다행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식이라든가 어떤 시장성이라든가 어떤 미래 상황 같은 거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태권도가 40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궁금할 거예요. 40년 전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기 전일 거고 아이가 비슷할 거고 형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한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피규어 만드는 이 작가들 많이 있고 한데 모든 것은 자기가 재미있고 자기 의지가 있으면은 모든 일을 저지르는 것 같아. 나도 어려서부터 꿈이 그림, 만화가가 되겠다 하는 것이 꿈이었었고 만화가의 꿈을 이루면서 사회적인 그 어떤 질타, 모든 비행 청소년들 어떤 원인은 전부 만화에서 온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그 어떤 참 질타도 많이 받고 심지어는 만화 이렇게 싹 불살 지르는 이런 쇼도 버리고들 사회에서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어떤 피해 내 꿈이 이렇게 무산되는가라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좀 절박함을 느끼고 이거 더 계속해야 하는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몬스터 디즈니 다 시선을 그 백설공주 대항전에서 보고 그 후에 난 피터팬을 보고 정말 그 한마디에서만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물론 애니메이션 만화 카툰 애니메이션은 그런 개념은 알고 어려서도 이렇게 공책 앞뒷장 이렇게 올빼는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그 교과서에다가 요새 대포 빵 쏘면은 저기 빵 떨어지는 이런 작화 장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전혀 무식한 상태가 아닌 그 개념을 알고 그 백설공주를 보고 정말 어떤 충격. 단면적인 어떤 만화라는 장르에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는 게 디즈니의 영화를 보고 이거는 거기 사운드가 있지 어떤 그 효과 에펙트가 있지 거기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지 거기다 그 동작 이런 것들 어떤 판타지한 그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이 만들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충격이지. 정말 이건 나한테 여기다 이제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 그 이후로 만화 작가 생활에 3분의 1 수입이 아니 되는데도 세계 영화사라는 대형적인 모체인데 거기에 1,500여 작품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어. 정말 내가 한 달에 우리 큰형님 되는 분이 주사급인데 70대 주사급 8,000원하고 쌀 4말 그때가 괜찮은 거 수입인데 내가 만화 볼 때 38,000원까지 벌었어. 한 달에 만화 2권 그러면 16,000원씩 18,000원씩 형보다 내가 나이가 10년이 어린데도 수입이 많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타 속에 참 꿈이 사라져버린 단행본 작가에서 애니메이션도 하게 됐는데 정말 6,000원 받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절박한 것도 있지만 내 꿈이 거기 있는 어떤 비전이 있었던 거지. 한 달에 3분의 1
수입을 보고도 거기에 들어가서 밤낮없이 그 고생한 거 하면 3개월까지 집에 못 들어가면서 그 손오공 작화를 하면서 참 정말 어려운 가운데 뭔가 이렇게 손으로 한 장 한 장 그려나가는 그 작화, 그리고 그 작화된 걸 이렇게 쫙 동작을 분석해서 이렇게 잘 보면 동작 움직이는 거, 거기에서 그 희열, 어떤 그 만족감, 창작에 대한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것들 밤낮 없이 수입은 뭐 형편인데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재미에 푹 빠집니다. 정말 3개월 동안 밤낮에 일을 하니까 아침에 식사하러 태안장 건너편에 가서 뭐 장국밥이라도 먹으면 막 올박질에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막 지치고 하니까 먹는 것까지도 막 빠지질 않아요. 그래도 그런 작업이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태권부이 얘기하겠지만 태권부이도 그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었을 때 보면은 정말 고생스러운데도 그 추억은 아직도 가장 재미있었고 그때 가장 일했던 그 시절이 아닌가. 손오공 끝내놓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만화 영화 몇 편이 나왔는데 영화가 잘 안 됐어요. 뭐냐면 이제 기술이 열악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게 올라가 있지 않고 역시 기술 드라마 어떤 이야기의 삼합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그림이 움직인다는 그 신비함 때문에 관계를 끌어들이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첫 편에 홍길동이라는 신동원 선생이 만든 그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게 되나보다 해가지고 그때 몇 편 나왔는데 전부 실패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한 손오공, 황금철인 포무선 이게 별로 그 재미를 못 봤어요. 그때 내가 이제 동화, 원화 이렇게 이제 했었을 때고 연출자는 따로 있었지만 그래서 70년대 딱 와가지고 만화 영화는 안 된다라는 게 꼭 시대표에서의 우리 극장 영화계 그 7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선배 되는 분하고 같이 CF 광고 영화를 만들면서 또 경부고속도로 하자 그때 그 기록 영화 또 저희 소양강 댐이런데 그 문화 영화 이런 거 찍으러 다니는 그런 게 이제 내 수익이고 또 재미있었으니까 또 CF 광고라는 거는 30초 극장에 1분짜리 이렇게 했었을 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CF는 거의 80% 이상은 내가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꼬마 때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뭐 그 당시에 라면땅, 통일밀살, 캉캉 스타킹, 뭐 에스키모 담요, 아카시아 콩푸에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꿈은 뭐냐면 장편 만화 영화에 대한 꿈이 아주 해석하는 거예요. 장편 만화 영화. CF라는 광고 영화는 이건 돈벌이 수단이 이건 하나의 창작 예술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루한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뭐 CF 감독 대단해요. 그때는 인류급 그 탤런트는 배우들은 CF보다 잘 안 했어요. 그만큼 광고라는 거는 저러 그 하나의 사이드 하나의 문화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이 갖는 어떤 강점이 또 그때 있었어요. 고지 광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제품을 선전하는 거는 실사 CF보다는 이제 애니메이션 CF가 강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누구야 신동원 선생 그 진로 같은 거 보면은 굉장한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도 낳고 그럴 정도였었으니까 답답해서 내 목소리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침묵해서 들으세요. 나 물 좀 갖다 줄래요? 그렇게 태권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CF 문화영화 또 문화관광부에서 만드는 거 리버튼 듀스니 뭐 대한듀스 이런 데 들어가는 어떤
그라스워크라고 그래야 되게 지어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아마 내가 계속 갔더라면 엄청난 부를 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부 만화 영화, 태권부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는. 지금은 여러 펀드니 뭐 진흥공사에 지원을 하지, 정말 제도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만화 영화 개념도 잘 몰라서 흥연서들이 기준이 하면 만화 영화 이렇게 봉식이 이렇게 됐지만 한국에서 만화 영화 나와서 되겠느냐라는. 그래도 나한테 꿈이 이제 항상 그 장편 만화 영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태권브이가 나오기 2년 전에 74년도에 내가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또리 장군을 스토리보드까지 완전히 만들어 놨었어요. 스토리보드. 그래서 혼자라도 내가 작화를 하려고 그랬어. 서너 권 때 내가 이렇게 평균치를 작화 양을 따지니까 그만. 하루에 평균 70매, 최고 많이 그러다 150매까지 그린 거 혼자. 그러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술 한잔 해서 여담으로 하겠지만. 참 그때 자고 나면은 김청기 카트만 서너 카트씩 막 이렇게 촬영실로 들어오니까 전부 놀래지. 그때 내가 만화 생활을 8년을 한 다음에 작화를 하니까 작화의 룰, 애니메이션의 룰을 아니까 원화도 없이 바로 그냥 작화가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칼싸움 하는 거니 뭐 말이 뛰어가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난이한 것들은 거의 내가 했다라고 보면 되지. 그때 그 경험으로 보면은 내가 또리 장군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투자받을 때도 없고 누구한테 기댈 언덕도 없으니까 작화라도 내가 다 끝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콘트를 완전히 완성을 해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내가 한 100매, 한 80매에 100매만 그리면은 300일이면 얼마예요? 2만 장이 넘어. 1년 6개월 할 생각하니까 3만 매 탁 되더라고. 3만 매면은 훌륭하게 2프레임씩 거의 풀 애니메이션이 되겠더라고. 1시간은 15분짜리로 말이에요. 그런 계기,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실 태권브이보다 2년 전에 먼저로 또리 장군 콘티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CF 이런 관계가 이제 자꾸 그 바빠지면서 제 이현목 감독이 나의 선배 되시고 하는 분이 만화 영화 같이 제작을 하자. 그래서 그때 마징가가 TV를 타고 한참 그 인기가 있었을 때 그 표지까지도 그 마징가 그림을 그려놓고 마징가 어떤 제목을 뭐라고 왔더라. 이걸 하자는 거예요. 무슨 시나리오도 그 지상학이라고 그 친구 이제 데뷔작인데 첫 그 시나리오인데 그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지방 흥행사들이 마징거라는 거에 TV에 뜨니까 마징거 이름을 걸고 마징거 캐릭터로 가면은 흥행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표지까지 칼라로 마징거 그림을 딱 해왔다. 그래서 난 단행본 할 때도 일본 거 캐릭터 그대로 도용을 못했어요. 우리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만화가들 몇천 일본 만화 캐릭터 가지고 해서 굉장히 그 히트도 쳤지만 참 그렇게 용납이 안 됐어요. 더구나 내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맞은 거를 그대로 도용하고 가는 건 나한테는 안 된다. 싫다. 그 제목을 다시 진짜 어떤 방향을 가느냐. 그래서 그때 제 머리에서 우리 데리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진짜 로버트 태권브이 제목을 그때 탄생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 거 만들 바에는 인간형 로봇, 거대 로봇이지만 어쨌든 태권도를 한번 이렇게 도입을 해서 동작을 한번 가져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태권도는 맞은 거 아주작 그러는데 실력이 없어서 맞은 거를 다 함께 그려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가장 다이제스트 해보는 거야. 간략하게 우리 걸 만들어 간단하게 좀 가기 위해서. 이 디즈니의 원칙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이 캐릭터는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특징을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그 디즈니 캐릭터의 그 하나의 철학이에요. 늘 그런 걸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맞은 거 TV 보면서도 저건 사파 그림 하나 놓고 카메라 워킹 가미시바이라 그래. 일본말 가미시바. 사파 그림 놓고 카메라 워킹 해가지고 효과 놓고 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 걔네들이. 초창기 때부터. 난 맞은 거는 일본 TV를 보면은 저건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일찌감치 와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극장용이면 적어도 2프레임, 다시 정말 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맞은 거 그림까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떤 이미지는 따오자. 좋은 건 따오자. 배치마게 한 거지. 그래서 태권브이하고 맞은 거 비교하면 태권브이는 굉장히 이렇게 다이제스트 간략하게 잘 심플하게 이렇게 나왔고, 맞은 거는 내가 보고 그리질 못해서 하도 복잡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머리에 돌린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애니메이션 실력도 그렇고 작가 실력도 그렇고. 어쨌든 태권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를 내가 저 대항장 뒤에 여관을 데려가서 같이 라프 콘티 하면서 다시 구성해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는 만화 작가사 8년 하니까 이야기의 구조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좀 자신 있었고, 이러면 재미있겠다는 걸 아니까. 그 당시 극영화, 애니메이션 전문 시나리오 작가들이 전무했었을 때. 그게 전부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그걸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쓰니 그게 무슨 감각이 있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전혀 나도 하도 바빠서 태권도 이후로 몇 사람을 수업했는데 전혀 못 썼어. 쓰지 못했어. 재미가 없고 전부 그냥 물에 못할 듯이 전부 그래. 감각이 그때는 없었어 그네들이. 어떤 이야기의 구조 가지고 무슨 말 풀어가는 거지. 태권도에는 정말 지상아 작가를 제가 여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밤을 뒹굴면서 그 시나리오 완성하고, 그 완성할 때 이미 콘티는 다 완성돼가지고 작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때 40년 전, 그때 76년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폰이 자동차 이제 겨우 생산할 때고, TV 이제 겨우 OEM으로 받아서만 만들 때고, 우리나라 산업이라든가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 전부 일본식이었어요. 일본식. 법적이는 더 많았어. 일본식. 이렇게 방송국가도 전부 일본식 말로 전부 통하는 거예요. 영화도 역시 일본식으로 이렇게 전부. 이건 그렇게 열악한 우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화 영화 제작을 한다니까 시설 다 말리지. 우리 집사람부터 말리는 거예요. 이거 CF 하면은 아이들 키우고 잘할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열망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해야 되겠다는 거든 막 솟구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CF 콘티를 밤새 내가 5개만 그려도 하루 지내면 충분히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저질러서 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 어디 투자라는 거? 한 푼 투자라는 게 없어요.
뭐가 되면 지방 흥행사들이 이렇게 미리 판권료를 주지만은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만화 영화니까. 일반 영화는 무슨 배우 쓰면은 판권업자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춤으로 와가지고 제작자한테 판권을 미리 시작하는 거예요. 선매. 근데 만화 영화는 된 게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처갓집에 친구들한테 달러 편 전부 빌려오고 나는 그냥 CF에서 본 거 자꾸 투자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게 75년도 11월 달에 이현목 감독이 하자고 제의했었을 때 시작해가지고 76년도 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콘티서부터 캐릭터 디자인이고. 자, 지금 모든 분야에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가지고 캐릭터 디자인, 시나리오 딱 나오면 다 분별해가지고 누군 뭐 받고. 근데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디자인까지 김창기가 할 수밖에 없는. 물론 거기 이제 일본국 OEM 하던 임감독이라고 했어요. 임정규라고. 나한테 큰 오른팔이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 그림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미지를 딱 해놓으면 그 친구가 참 제대로 정리해서 딱 보면은 참 좋았어, 그림이. 그 친구한테 나는 전문가가 없으니까는 그저 통반장 타야 하는 이런 여건.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76년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문구류는 모나미, 매표, 연필은 문화연필, 동화연필, 작화제는 대한폴품가 어디서 나오는 거. 세일이라는 거 다 알죠? 그건 우리는 전혀 생산이 안 됐었어요. 비닐하우스 실은 비닐 정도는 생산이 됐는데 그런 어떤 필름은 생산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재료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우리는 문화연필을 갈아서 이렇게 해서 눈썹 같은 건 아주 세밀하게 그어야 되잖아. 이건 부스러져, 연필심이. 가늘게 갈았을 수가 없어. 또 작화지도 면이 이렇게 지금 아스팔트 코팅할 정도인데 그 당시는 작화지가 마치 비포 정도로 작화지 이렇게 보면 막 올라해. 몰리고 섬유질이.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참 어려웠어. 뭘로 하느냐? 마르펜으로 먹 찍어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르펜으로 먹 찍어서 그리면 엔진하면 다시 또 그려야 되잖아요. 작화지 놓고 이렇게 색연필을 위치 잡고 연필을 어느 정도 이제 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화지 덮어서 다시 클린업 하는 작화하는데 그 상황을 전부 이제 약하는 거예요. 마르펜으로 이렇게 그려. 그게 정신 일부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극한 상황에 초능력 생긴다고 그래요. 거슬러서 저희 8년 전에 선호할 때 삼장법사 그 앞에 이제 선호공 그 다음에 이제 저팔계 그 다음에 이제 사오정 그렇게 중간에 말탄 이제 삼장법사 마요. 그게 참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떠나는 계곡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 엔딩인데 그 작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작화 멀리 배경은 이만한데 그 삼장법사 이렇게 가는 건 요만해. 그러니까 작화지에 놓고 보면 돋보기를 보고 해야 할 정도니까. 그때 이제 뭐로 하느냐? 마르펜으로 처음 쓰는 거예요. 간지만 놓고 이렇게 미리 잡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작화 후에 또 작화. 이렇게 해나가는데 밤새 그렸는데 그게 86점 그려지는 거예요. 그 2프레임씩 하니까 그래도 한 5초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되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아주 그냥 정정정정 걸어가는 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초능력이라는 게 이래서 발휘되는구나.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넘어가지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내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혼자 해도 1년 6개월 하면 한 작품 다 할 것 같은 그런 의욕. 어쨌든 76년도에 태권브이 개봉하기까지 그 상황은 그런 얘기 하죠. 조건 따지지 말고 환경 보면 절대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들 해요. 정말 그때 조건 보면은 캄캄해요. 어디 한 발짝 떼놓을 수 없는 정말 맨 땅도 그런 맨 땅이야. 환경 만화하면 무조건 질타하는 우리의 그 당시의 국민성. 참 그때 어린아이들이 참 불쌍했어요. 어린아이를 위한 그런 콘텐츠가 전무했었어. 만화라도 제대로 보게 하지 않는 모든 공부의 저반이야. 이 매스컴에는 더군다나 이제 또 사회부 작가님, 문화부 작가들이 아동문학가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당시 한글의 윤석준 씨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이 밥벌이가 안 돼, 만화 때문에. 그 만화에 대해서 어떤 뭐가 나오면 만화 들이 갈기는 그거 그냥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 어쨌든 그런 희생양 되면서 이 어린이들한테 뭘 좀 보여줘야 될까 하는데 이게 맞은 거가 TV를 장악하면서 그때 나는 교육받기를 가장 싫은 게 공산당이고 가장 싫은 게 일본이었다고 해요. 그게 사상이 아주 충만할 때 일본 거가 이렇게 들어와서 더빙만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줘 우리 것이냐 아이들이 보고 열광하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시장에서 뺏기는 기분 같고 일본한테 우리 내 친구들 또는 후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거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전부 호응을 해주는 그네들 고생 많이 했어. 태권브이 만들면서 그래 그러면 시작하자 해서 참 동화하는 그 애니메이터를 키워가면서 그래서 태권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고생하는 데는 정말 뭔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수요일에 잡서 그런 얘기 했죠. 첫날에 즐겁게 일하는데 당할 적 없다고. 근데 사실 이게 3200년 전에 공자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공자가 3200년 뭐라 했냐면 아는 자보다 좋아하는 자가 낫고 좋아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낫다. 그 당시 벌써 그런 걸 설파해.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자가 나은다 그거예요. 참 그 말이 딱 맞네. 즐거우면서 하니까 고생이 아니고 정말 잠자는 게 다 아까울 정도로 그 작가에서 탁 해보면 그 움직임이 이렇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게 참 그 맛에 나는 지금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해요. 특히 작가. 그래서 나 원해서 누구 주지 않아. 내 옆에서 원하면 앉아서 이렇게 작화하게 하고 나는 바로 작화 들어가. 왜? 내가 해서 다 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태권브이에 나오는 깡통, 전그 코믹하고 어떤 리액션이 많은 것들은 거의 김충기가 그랬다라고 하면 돼요. 어쨌든 태권브이가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히트 쳤죠. 돈방석에 올라앉으라니까 김충기가 전부 숙무로바닥에 우리 영화 감독하는 친구들이 전부 김충기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이 소문.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만화 영화 서너 개씩만 나왔지. 그 이후로 방학마다 이제 전부 코피 흘려. 그러니까 김충기 아무리 잘 만들고 히트 쳐도 이렇게 나눠 가지면 별 재미없어요.
나중에는 태권부에서는 이름이 생겼지만 그 대신에 집이 한 채 없어졌어. 극장 횡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대학장에서 내 생각으로는 30만인데 13만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3만. 그만큼 그냥 전부 표를 돌린다고 그래. 결국 그렇게 히트쳤는데도 내 집 하나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리 장고는 내가 2번관을 전부 빌려서 대관을 해가지고 미아리 대리극장 면목동의 명목장 영등포의 연극장 이런 데 빌려가지고 직접 대관을 해가지고 상영을 해. 일주일 되니까 태권부의 비중을 싹 갚더라고. 태권부의 큰아들은 내 자존심이고 또리 장군은 나한테 효자 노릇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우후죽순은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또 만화 영화가 좀 그 모든 게 다 시기할 때 정지하게 보게 하는데 너무 쏟아져 나오고 또 저 칼라 TV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TV에 방송 많이 하고 특히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의 극장에 주차장 없잖아요. 자가용 있는 집에서 주차장 보고 아이들 데리고 와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땐 대중교통 수단 해가지고 극장을 많이 몰렸는데 자가용을 지니고 난다고 그러면 이제 주차장 없으면 극장까지 안 와. 관객이 떨어져. 비디오 이런 상황들이 또 대여점에 막 참고를 하면서 만화 영화는 아주 완전 양길에 들었었지. 그때 이제 그 기사회생으로 40-50명 데리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살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왕고 속에 이제 뽀빠이 과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제작비 반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간담 부인? 그 마크로스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걸 해서 영화 만들고. 하여튼 저 일본 거 왕고 갖다가 그대로 캐릭터 해가지고 영화 만들고 그 친구는 재미봤고.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제작비 한 절반은 되니까 회사 운영은 되더라고. 근데 사실 그때 나온 게 나한테는 참 흑역사 그렇게 얘기들 하더만. 창피스럽고 생각하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그래서 그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좀 넘겨줬던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변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레메 그때도 뽀빠이 가게라고 그때 5천만 원, 1억을 대가지고 그 제작비 반을 그쪽에서 대서 우레메 내가 탄생하게 돼. 누구 그 애니메이션 교수 하나는 언젠가 어디서 봤는데 김충기 감독이 애니메이션 작화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사로 이렇게 갔다. 실사로 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사로 가면 그때 애니메이션 제작비보다 2배가 더 들어. 애니메이션 하나에 5천이다 그때 1억이 드는 건데 거기다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면 그 시간, 합성, 여러 가지 관계 그게 엄청 제작비가 더 오버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이 대학 교수라는 친구가 김창의 애니메이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제작비 절감하기 위해서 실사하고 합성했다고. 그 이제 심사위원회에 같이 앉아서 내가 자네 그렇게 잘 모르는 소리야. 실사 하나 찍어도 그때 1억 들었어. 거기다 애니메이션 몇십 분 또 그리자는 몇십만 또 들었어. 그것도 합성하는데 특수 촬영비 여러 가지 이거 들으면은 실제 애니메이션보다 4배가 더 들은 거야. 오늘 뻘개져서 몰랐대. 이건 이제 너무 몰랐던 시절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했다라는 게 또 자랑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 다 벤처 정신으로 이런 거 개발하고 하는
우리 후배들 많이 있는데 그래요. 다 무모함이 없으면 한 발짝도 가지 못해. 그런 무모함 속에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나는 만화 영화 이렇게 쭉 하고 실사 영화 바이오맨도 해봤지만 무모함이 결국 김천경까지 왔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층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너무 재미에 함몰 내지 말고 비즈니스도 같이 병행하라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으면 창작할 수도 없잖아. 이건 비즈니스, 어떤 영업이라는 걸 알고 뭔가 일을 저질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너무 돈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날 돕는 친구들이 많아. 그랬어. 너무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창작의 길도 뭔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이 뭐예요? 오일의 영어예요. 오일.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같이 공부하면서 이러한 어떤 그 창작 어떤 걸 같이 가면은 세계 주름잔 날 앞에 있네. 뭐 이렇게 일단 기술 모두 세계적이니까.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도 한번 더 공부하고 노력하면 멋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아이고, 목신 소리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